안녕하세요. 토목박사 구독자 여러분. 네, 또, 영상을 하나 또 찍으려고 하는데요. 같은 날 영상을 이제 3개나 찍게 돼서, 어, 근데 옷도 똑같고, 하지만 내용은 다르니까,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역학 문제, 또 역학에 대한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과목에 대한 교재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노트를 샀어요. 노트를 사서 각 과목별로 뭐 이제 구조역학,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재료역학, 그 다음에 강구조,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아, 얘는 이것저것 좀 섞여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각 기출 문제를 제가 뭐 하나씩 여기다가 이제 푼 거예요. 풀고 그 다음에 그 풀이는 저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책에서 하나씩 찾던지 아니면 또 그 구조기술사 그 카페에서 또 여러 회원님들이 문제 풀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참고를 해서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푼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이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뭐 어려운 문제 푼 게 없어요. 다 우리가 보면 이제 풀만한 문제들만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콘크리트 재료 기본, 성질, 강도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계속 접근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어려운 거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빔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여기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서브노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1번, 2번 뭐 이렇게 되게 뭐 교과서처럼 잘 써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기출 문제를 하나씩 그냥 그 대학교 때 시험 공부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요거를 계속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이제 이렇게 봐가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그 기술사 답안지를 여러분들 인터넷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 답안지를 A4로 저 같은 경우 한 50장 정도 출력을 해서 그 아까 전에 노트에 썼던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써서 또 한번 풀어봤어요. 풀고 풀었는데 분명히 답 문제 쓰고 그냥 풀기 시작하게 되면 틀려요. 틀리면 그 틀리는 거 그대로 놔두고 또 다음 장에 다시 풀어요. 또 틀리죠?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풀어보고 그럼 중간에 이제 답 어떻게 틀린 거 확인하면서 풀고 난 다음에 끝까지 풀어야 돼요. 풀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풀어요 그거. 그러면 이제 안 틀릴 때까지. 예. 그러면 한 3번, 4번 풀다 보면 풀려요. 근데 처음에 풀 때는 하다 중간에 막히면 이제 노트를 찾아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보게 되면 뭐 1시간도 걸리고 그러죠. 중간에 까먹은 거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 풀면 뭐 30분을 줄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풀면 이제 뭐 10분을 줄여요. 그렇게 이제 숙달될 때까지 계속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여러 번 풀고 저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보세요. 이제 이걸 잘못 푼 거예요, 제가. 잘못 풀어서 이제 보면 막 짝짝 끊었잖아요, 그죠? 여기 틀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고 짝짝 끄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요, 저 같은 경우 똑같은 문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그 내가 축제했던 문제를 이런 이제 기숙사 답안지를 출력을 해서 연습을 한다. 왜 언제까지 숙달될 때까지.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용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123회 때 시험을 합격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제가 따로 출력을 해서 122회 문제만 이렇게 용어 문제만 따로 이제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해서 이렇게 답 하나 찾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121회 14번 문제네요. 14번 문제. 그래서 법규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거를 뭐 따로 뭐 막 1번 답 이렇게 하지 아니라 거기 답에 해당되는 자료를 한 다음에 제가 줄쳐가지고 이 부분이 답이 같다라고 해서 이걸 여러 번 읽었어요. 그냥 여러 번 읽고 정리를 따로 막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구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0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이제 축적을 했죠. 그 다음에 120회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거의 뭐 기출 위주로 다 한 거예요. 기출 위주로 이렇게 답을 자료를 만들어서 한 문제당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개씩 한 문제당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정리를 해가지고 1번 뭐 2번 뭐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만들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개씩.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문제당 이렇게 이제 처리 하나 돼 있으니까 솔직히 하나씩 돼 있으니까 이거를 또 숙제될 때까지 막 계속 봐요. 계속 보고 나서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그 뭐 1번 개요 뭐 이렇게 잘 안 써도 돼요. 예,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숙달이 돼 있다고 하면 뭐 1번 개요, 2번 본론, 서론 이렇게 딱딱딱 안 나누더라도 그냥 쭉 이어서 논술적으로 쭉 이어 쓰더라도 거기에 개념이 정확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고 있으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답안지 쓰는데 그런 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씨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대신 내용을 어디에 뭐 문제집이 있는 거 보고 베껴서 그거를 내가 문제랑 답이랑 이해도 안 가는데 문제 읽고 답이 뭐 내가 답이 읽어도 그냥 굉장히 와닿지가 않는 그런 답들이 있어요. 문제집에 보면 사실 그게 맞는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달달달 외워서 쓰면 사실 제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써도 그거는 절대 고득점 못 받아요. 예. 왜 내가 이해 안 가는 상대방도 이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각 한 문제당 이렇게 따로따로 한 다음에 내가 충분히 이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실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용어 점수 반드시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근데 말은 좀 경어체를 써야 돼요. 뭐 너 이해 좀 쉽게 한다고 뭐 재밌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런 거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쉽게 말해서 뭐가 없다는 거다 막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바로 이제 느낌이 와닿으니까 설명하기 좋은데 시험에는 그렇게 쓰니까 점수가 이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어체는 쓰되 말 자체는 좀 약간 예의 있게 경어체는 쓰되 내용 자체는 문제집에 있는 거 외워서 쓰지 마시고요. 문제집에 있는 것들 답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걸 여러 번 읽어서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서 나오면 자기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논술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써가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써서 뭐 계조식으로 써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고 충분히 이해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항상 용어 점수는 좋았어요. 용어 점수는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거를 단순히 외우고 나서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오고 나서 이거를 상담을 해서 뭐 개조식으로 한번 써봐라. 서론 본론 딱 1, 서론 뭐 이런 식으로 써봐라. 이런 코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거 하심 뭐 좋죠. 근데 그거 백날 해봤자 어차피 떨어져요.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그런 형식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기출 문제 그런 풀이집에 있는 거를 그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 있는 내용이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갔다. 야, 그럼 그대로 해도 되죠. 근데 그 내용을 읽었는데 이건 뭔 말이야? 라고 있는 것들은 다 외우지 마시고 거기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인터넷 몇 번 쳐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답안이 있는 부분은 이제 일부분 이게 옆에다가 이제 뭐 써놓기도 해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기도 해서 그거를 뭐 4번, 5번 읽어서 실질적으로 그 시험장 갔을 때는 제 말로 그냥 쓰는 거죠. 쓰면 네, 점수가 꽤 잘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코치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영상을 좀 참조해서 여러분만의 공부법을 좀 그렇게 개발하셔서 그렇게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 문제에 있는 남이 만들어 있는 답을 그대로 외우지 말라. 그대로 외워도 좋은 조건은 그 사람이 쓴 답이 내가 너무나 이해가고 나에게 아 그래 바로 이거야. 그렇지. 이런 느낌이면 그대로 써도 좋아요. 왜? 내가 그런 느낌이면 그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 단순히 외워가지고 상대방 설득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실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발주처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만나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도 엔지니어인데 그쪽에서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냥 대충 설명 듣고 가서 협의되면 협의되나요? 그쪽에 질문 한두 번만 막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용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말로 이해해서 그 말대로 쓰고 거기서 충분히 됐다 하면 거기서 형식이라든지 양식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으로 꼭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문제는 이렇게 노트를 두고 충분히 기출 위주로 문제를 한 번씩 두 번씩 푸신 다음에 그 A4 용지 혹은 이렇게 기숙사 그런 답안지 출력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숙제될 때까지 두 번, 세 번 풀고 그 자료는 버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들고 시험장에 가진 않았어요. 왜? 가봤거든요. 볼 시간도 없고 뺄 수간도 없고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시험장 갈 때는 어떻게 갔냐면요. 아까 전에 풀었던 그런 거랑 용어 한 문제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박스에다가 넣어서 딱 이거 하나 들고 갔어요.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시험 쉬는 시간 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쉬는 시간 때 그 용어 문제들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읽었거든요. 그때 봤던 문제가 얻어 걸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딱 볼 것만 딱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들고 가서 그냥 이거 하나 넣고
그냥 그 쉬는 시간에 보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꼭 이루시는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